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대물 고객을 낳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링을 강의하게 될 인투스탑 대표 이재희입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의 목표는 비즈니스 모델링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신규 비즈니스를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점검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링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란 비즈니스를 기획, 개발,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한 번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자 만드는 것이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정리한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짧게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모델 또는 제품 플러스 수익 모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가 있는데요. 이 자전거를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봤을 때 비즈니스 모델은 여기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언가, 핸들, 바퀴, 페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자전거가 잘 굴러가겠죠. 그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도 사업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자전거 모양처럼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듯이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없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품이 필요한데 핵심적인 요소는 꼭 있어야 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바퀴살 하나가 뭐 없다거나 아니면 뭐 안장에 스프링 하나가 없다고 해서 자전거가 굴러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모델도 어떠한 뭐 작은 요소, 부분, 필수 요소를 제외한 어떤 작은 요소가 없다고 해서 사업이 잘 굴러가기는 합니다. 다만 만약에 자전거에 바퀴살이 하나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자전거를 타고 뭐 부산을 간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대전도 못 가서 아마 자전거 고장이 나거나 더 이상 자전거를 타고 갈 수 그러니까 부산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도 비즈니스 모델의 작은 어떠한 부분이 없어도 굴러가기는 하겠지만 사업을 멀리 더 높이 가기는 어려운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엇인가 내 비즈니스에 빠진 것이 없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아주 효과적인 툴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근데 비즈니스 모델을 뭐 시중에 나가서 책을 보셔도 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걸 소개하고 있고요. 또 많은 창업 강의를 들어보시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창업 강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부터 되게 많은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비즈니스 모델링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써먹기 쉬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황에서 좀 이렇게 활용하기 쉬운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뭐 외국계 학자나 국내의 많은 창업 전문가들이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 이론과 정의와는 좀 별개로 그냥 쉽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아니면 뭐 학창 시절에 다들 그 육하원칙이라는 거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 육하원칙 중에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요 세 가지를 그 육하원칙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냥 육하원칙 생각하면 비즈니스 모델링을 쉽게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표현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를 정의해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구나. 뭐 쉽게 아마 떠오르실 수 있을 거고 누군가가 당신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쉽게 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또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하나를 예로 이게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나는 내 차를 내가 안 쓰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해서 돈을 벌겠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해외에서 우버 그리고 국내에서는 쏘카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내가 안 쓰는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공유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차량 공유 비즈니스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굉장히 뭐 국내 쏘카도 마찬가지고 해외 우버도 굉장히 큰 유니콘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회사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또 단 한 글자를 바꿔서 또 굉장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하나 나옵니다. 뭐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차를 집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버. 네,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 우버가 아니라 에어비앤비. 네,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나는 내 집을 내가 안 쓰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해서 돈을 벌겠다. 이게 이제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자, 이렇게 굉장히 빅 비즈니스, 유니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높은 밸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어떠한 장치가 숨어 있고 어떠한 것들이 있길래 흔히 보는 비즈니스 모델과는 달리 이렇게 큰 빅 비즈니스가 되었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조그마한 스타트업이 시작을 해서 10년도 안 돼, 한 10년 정도 기간에 굉장히 큰 회사가 되었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큰 비즈니스, 유니콘이라는 불리우는 회사로 불리워지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의 포인트는 여기서 독점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독점 영역, 독점이라는 단어 알고 계신가요? 많이들 이 독점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뭔가 좀 시장 경제에 이렇게 자율스러운 이런 자유시장 경제에 뭔가 반하고 뭔가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독과점과 독점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과점이라고 하면 옛날에 봉이 긴섬달 이야기를 아마 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조선시대에 조선에 팔고 있는 모든 과일들을 아니면 인삼이나 어떤 이렇게 특수하게 사용되는 어떤 물건들을 다 매점 매석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가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시장에 내놓아서 굉장히 많은 부를 취하는 그런 방식을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큰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런 독과점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규제를 받고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독과점과 독점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독점은 뭔가 내가 그 작은 시장, 어떤 시장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독점적인 영역,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이걸 이제 다른 용어로 이제 뭔가 차별점 이런 부분이랑도 좀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것이 이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쓴 제로 투 원 어떤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보다 이 제목이 좋아서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의 내용이 좋아서 이거를 인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뭔가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어떤 내 비즈니스의 특정한 영역의 독점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비즈니스 모델에는요. 아마 혹시 좀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어떤 이제 창업 경진대회나 이런 지원 사업을 나가 보시면 뭔가 내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참 당신 비즈니스는 엣지가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좀 뭔가 사업은 뭐 무난한 것 같은데 좀 엣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엣지라는 부분이 바로 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나 어떤 비즈니스의 독점 영역이 설정되어 있는가 없는가도 이 엣지 있다라는 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내 비즈니스 모델, 내 비즈니스의 독점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팔겠다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그 말을 가운데에 어떤 특정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 들어가면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럼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 뭐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대체 불가능한 자원은 꼭 돈이 많아야 되고 능력이 많아야 되고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간, 공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이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 시간, 공간, 사람으로 한번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든 아주 좋은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24시간 문을 여는 소아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아과가 어떤 시간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독점 영역을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다른 병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아침 9시나 10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6시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간, 그리고 뭐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그래서 그 평일에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그 소아과를 갈 수 있었는데,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제 말이 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꼭 아파도 밤 심야 시간이나 새벽에 아픕니다. 뭐 열이 오른다거나 뭐 독감이나 이런 걸 걸려서, 감기에 걸려서 굉장히 이제 아픈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굉장히 애가 타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갈 수밖에, 큰 병원에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요즘같이 큰 병원에 응급실을 가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 자리를 확보해서 의사 선생님 만나기도 어렵고, 그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그 24시간 소아과는 그 대상, 자녀를 둔 부모들을 고객으로 해서 24시간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있고, 전국 서울에 여러 군데 이렇게 분점도 생기고 체인망으로 있고, 그 대신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대신 뭐 일반 소아과나 병원처럼 다양한 질병을 살펴주기보다는 간단하게 어떤 감기 환자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24시간은 병원, 아니면 뭐 밤에 심야에만 여는 약국, 다 이런 것들이 어떤 대체 불가능한 자원, 시간을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삼은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에도 이런 시간과 관련된 부분, 좀 남들과 다른, 좀 차별화된 어떤 시간, 타이밍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한때 TV 방송에 자주 나왔던 방송 컨텐츠 중에 하나, 뭐
뭐 지역의 그 로컬에 있는 어떤 맛집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마라도, 예, 마라도일 겁니다. 예, 마라도인가 우도인가 하여튼 그 굉장히 외진 지역에 짬뽕집을 열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짜장면집이 짬뽕집이죠. 짬뽕집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거기를 가는 이유가 그 짬뽕을 먹기 위해서 뭐 간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 짬뽕집이 있었는데 실제로 뭐 저는 안 먹어봤지만 먹어본 분은 그냥 특별한 맛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어떤 그 공간이 주는 또 특별함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뭐 짬뽕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공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짬뽕집, 짜장면집 하면 주택가 인근 아니면 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런 밀집 지역에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분은 뭔가 독특한 나만이 낼 수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곳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곳을 이제 이런 공간에 이제 독점 영역을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새 뭐 유명한 뭐 샵인샵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야 기발한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런 걸 팔 수 있지? 그리고 또 뭐 이런 곳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생기느냐면 방송이나 이런 홍보에 아주 좋은 컨텐츠가 되죠. 아마 그 마라도에 있는 그 짬뽕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방송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거를 방송을 보고 거길 놀러 갔을 때 그 짬뽕집을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메리트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라는 것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종원 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방송 컨텐츠나 아니면 이런 음식 프로그램에서 백종원 씨가 나옴으로 인해서 뭐 백종원 씨가 만든 어떤 요리 그리고 백종원 씨가 개발한 그 요리를 가지고 만든 프랜차이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 불가능하죠. 아무리 똑같은 뭐 칼국수를 하더라도 백종원이 만든 칼국수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비즈니스가 되고 다른 차별점을 내는 이제 요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비즈니스에 시간 뭔가 다른 나랑 비슷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영역 시간대에서 한번 내 비즈니스를 한번 디자인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공간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SNS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인플루언서가 되시면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말했듯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꼭 뭐 유명한 백종원 씨만 가능한 거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SNS나 이런 온라인 채널에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매력적인 사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내 비즈니스가 좀 더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매력적인 부분 그리고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신다면 굉장히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유니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뭔가 조금 새롭게 비즈니스를 해볼까? 그래서 뭔가 그 기존에 하던 비즈니스에서 너무 다른 영역의 비즈니스를 생각지 마시고 조금만 더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사람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셔서 조금 방향만 살짝 틀으셔도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독점 영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모델은 서비스 모델 플러스 수익 모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모델 곱하기 수익 모델 곱하기 독점 영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간, 공간, 사람에 대한 독점 영역이 들어가 주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위에는 플러스인데 아래는 제가 곱하기로 표현을 한 거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왜 곱하기로 해놨냐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려면
서비스 모델도 좋아야 되고요. 수익 모델도 좋아야 되고 거기에다 독점 영역까지 유니크하고 좀 차별화된 독점 영역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느 것 하나 없다면 곱하기가 그 얘기잖아요. 플러스는 0이 돼도 어느 정도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곱하기가 되면 어느 것 하나가 0.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0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좋은 비즈니스 모델에는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곱하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부분 좀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내 비즈니스의 독점 영역을 한번 오늘 이 수업 시간이 끝나면 한번 꼭 고민해 보시고 시간, 공간, 사람, 특히 시간과 공간이 여러 가지 물리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표인 나를 어떻게 좀 더 해서 뭐 백정훈 씨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과 관련돼서 아니면 뭐 좋은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해서 뭐 어떤 특정 인플루언서랑 같이 협업을 해서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이런 사람과 관련된 독점 영역을 설정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설정해 보시고 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한 단계 좀 발전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앞에까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이라는 걸 좀 알아볼 겁니다. 오늘 수업은 비즈니스 모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 하는 건 이제 돌려본다는 얘기입니다. 내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로 돌려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는 과정 자체를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서 돌려보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돌죠. 문제 정의도 돌고 관찰 분석도 돌아서 고객들이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 관찰 분석을 통해서 문제 정의를 통해서 고객 니즈를 찾아내고요. 만약에 못 찾아내면 계속 문제 정의와 관찰 분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고객 니즈별 검토가 끝나게 되면은 그걸 다시 구조 시작화, 그러니까 경쟁사 및 사례 연구 분석을 통해서 그걸 다시 검증을 하죠. 그래서 다시 뱅글뱅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경쟁사 및 사례 연구 분석이 되지 않거나 가설 검증이 안 되면 이걸 계속 돌리는 과정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걸 하다 보면 이제 비즈니스가 세팅이 되고 이걸 다시 이제 사업화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건 핵심은 뭐냐면 뭐 이거를 뭐 이해하려거나 아니면 외우거나 하지 마시고 뭔가 계속 뭔가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뱅글뱅글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검증이라는 과정 자체도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이거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과정이다. 세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간다라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죠. 린 스타트업. 여기 표지, 저도 이번 린 스타트업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려기보다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컴퍼스 없이 원을 그리려면 컴퍼스 없이 원을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동그라미를 그리는 겁니다. 계속 동그라미를 그려다 보면 그 원에 이게 수렴하게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원을 그려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모델링을 통해서 계속 검증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는 비즈니스가 이제 여러분들의 진정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책 표지를 넣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독점 영역을 설정한 것을
뇌피셜, 추측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거를 현장에서 계속 검증 돌려가면서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한 원을 그리듯이 정확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과정을 비즈니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끝나시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정의해 보시고 그 정의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럼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월간 스타킹이라는 이제 사업을 아까 서두에 제가 소개할 때 월간 스타킹을 운영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월간 스타킹 사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눈물을 먹고 접었는데, 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가지고 한번 그 비즈니스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는 온라인에서 스타킹을 팔겠다. 이게 월간 스타킹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예. 나는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팔겠다. 근데 여기 이제 누구에게가 빠져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을 했을 때, 자,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무엇을? 스타킹을. 그러다가, 스타킹을 파는 것은 다른 굉장히 많은 스타킹 업체들이 많고, 내가 차별화가 없고, 또 독점 영역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사이즈가 있는 스타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으로 차별화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것도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속바지와 스타킹을 결합한 속바지 스타킹을 만들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학생이나 직장 여성들이 재택근무다, 이런 원피스 같은 이런 정장을 잘 안 입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차별화된 고객이 없을까 찾다가 골프 칠 때 입는 스타킹을 만들어도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고객을 찾아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가 했을 때 교복 입는 여학생이 사이즈 있는 스타킹이 맞을 것인가, 키가 큰 여성이 어떤 사이즈 스타킹이 더 적당할 것인가, 또 다양한 가설을 또 그 고객군을 대상으로 이 제품이 누구한테 맞을 것인가를 테스트를 하죠.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도 굉장히 많은 또 경우의 수가 나오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측면,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동대문에서 도매로 팔아볼까? 아니면 OEM으로 제 브랜드는 월간 스타킹이라는 브랜드를 떼서 주문을 받아서 속옷 쇼핑몰에 있는 브랜드를 달고서 한번 스타킹을 팔아볼까? 아니면 무슨 인플루언서랑 협업을 해서 인플루언서 이름으로 스타킹을 만들어서 팔아볼까?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자체 쇼핑몰에서 팔아볼까? 아니면 오픈마켓에서 한번 팔아볼까? 아니면 플리마켓에 나가서 한번 오프라인에서 한번 팔아볼까? 등등등등. 아니면 스타킹 시장이 이게 계속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소비재 시장이기 때문에 정기 구독으로 한번 판매해볼까? 이런 다양한 구상들을 이렇게 해놓고 경우의 수를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그래서 지금 요 정도만 정리해도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기에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습니까? 최소 30가지 이상, 40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정도. 그럼 이 40가지 경우의 수를 계속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겁니다. 무엇을? 어떤 스타킹을? 최근에는 제가 이걸 검토해 봤을 때 골프 칠 때 입는 스타킹, 골프 칠 때 입는 스타킹을 골프를 좋아하는 여성에게 OEM 납품, 그러니까 그 골프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골프 브랜드가 있죠. 그 골프 브랜드의 그 브랜드를 단 스타킹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이제 돌리다 보니까 결론이 나서 이제 그쪽 시장에 이제 납품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뭔가 어렵거나 아니면 뭔가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경우의 수를 다 해놓고 이거를 돌려가면서 가장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과정을 꼭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셨죠? 절대 뇌피셜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말고, 비즈니스 모델은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설과 추측 안에서 실제로 그거를 행동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그걸 이제 검증이라고 하죠. 검증을 통해서 찾는 것.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링 과정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과정 중에 어떠한 관점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관점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엉뚱한 걸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은 말이라도 이 사람의 사고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에 대해서도 관점과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이들 사업 기획과 계획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섞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링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한다라고 했을 때 기획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을까요? 계획이라는 말을 쓰면 좋을까요? 아마도 이게 섞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사업 기획서일까요? 아니면 사업 계획서일까요? 네. 자, 여기서 이 기획과 계획의 차이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어떤 기획을 했어요. 기획을 하고 거기에 자원, 시간과 돈까지 넣어서 하면 그걸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냥 시간과 돈을 빼고 그냥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전망이 좋겠다. 앞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신규 시장에 신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시장을 조사하고 그 시장에서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뭔가 굉장히 큰 뭐 이익이 예상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기획이고요. 거기에 시간은 한 어느 정도 투여하고 인력은 어느 정도 투여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어느 정도 투여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근데 많이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계획을 해야 되는데 기획만 가지고 준비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어렵죠. 특히 지원 사업이나 뭐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이런 지원 사업이나 이런 비즈니스를 이렇게 요새는 정부 지원 사업이 많아져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많은 그 제안서나 문서를 제출하는 거, 또 제가 많이 심사를 나가거나 평가를 하러 가서 보면 이 지금 제출한 이 문서가 기획서인가 아니면 계획서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신규 비즈니스를 준비하시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뭔가 새롭게 짜신다면 기획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획에 플러스 자원을 꼭 넣으셔서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용자와 고객입니다. 이게 되게 사용자와 고객을 헷갈려 하거나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자와 고객을 헷갈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월간 스타킹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학생용 스타킹을 만들었을 때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교복을 입는 여학생들이 사용자가 됩니다. 근데 고객은 여학생이 아닐 확률이 높죠.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어머니일 확률, 그 스타킹을 신는 여학생들의 어머니일 확률이 훨씬 높겠죠. 고객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광고를 한다, 아니면 뭐 패키지를 디자인한다 했을 때 누구를 위해서 제가 광고를 해야 할까요? 예. 그리고 뭔가 또 프로모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습지, 초등학교 교재,
학습 교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학습 교재의 사용자는 누구이고 고객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짤 때 고객과 사용자가 일치하는 제품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사용자와 고객이 분리가 되어 있는 제품과 서비스들이 은근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는 좀 구분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안 그러냐면 이게 자칫 사용자를 고객으로 보는 순간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용자는 돈 낼 생각이 전혀 없는데 사용자를 고객으로 착각을 해서 섣부른 유료화를 감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객을 사용자화해서 뭔가 UI, UX 같은 것들을 그 고객들 위주가 아닌 사용자 위주로 했을 경우에 고객이 뭔가 결제를 할 때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또 사용자들이 아니 나는 공짜로 쓰게 하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 갑자기 유료화를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사용자들이 다 떠나게 되고 사용자가 떠남으로 인해서 그 사용자를 보고 뭔가 광고를 했던 고객들도 함께 떠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비즈니스, 내 서비스, 내 제품의 사용자는 누구이고 고객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 누구를 위한 결정이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 꼭 구분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과 상품.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많은 그 소상공인을 하시는 분들이나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제품과 상품이 다른가? 뭐 요새는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이 글자 어떤 이 단어가 주는 표면적인 느낌보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께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그냥 만드는 거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만들어내는 제품. 그러죠? 근데 상품은 핵심은 이겁니다. 팔리는 거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 때 팔릴 만한 상품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뭘 당연한 걸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근데 실제로 만드는 건 제가 많은 스타트업과 스타트업이나 이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서 멘토링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분들이 특히 상품보다는 제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TV에서 백종원 씨가 하는 골목식당 같은 프로그램을 보셔도 그런 그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러면서 내가 만든 음식이 내가 운영하는 식당, 내가 만든 제품이 잘 안 팔린다. 왜 장사가 안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는 팔릴 만한 상품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이라는 단어, 상품이라는 단어를 딱 비교를 해서 내가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가, 상품을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도 스타킹을 만들면서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강사 입장이면서도 막상 제가 내가 만드는 제품을 상품으로 만드는 걸 헷갈려하거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강의를 하는 저도 이럴진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이 제품과 상품을 헷갈려 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내가 지금 제품을 만들 것인가 상품을 만들 것인가 늘 염두에 두시고요. 당연히 다 아시는데 실제로 만드는 걸 보면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이게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조냐 서비스 이것도 무슨 헷갈릴 거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냐 이런 관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거 넣어놨습니다. 뭐냐면 나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 나는 뭔가 서비스를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무슨 서비스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나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물건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아닙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물건을 만들지만 그 물건을 만들고 팔기 위해서, 그리고 물건을 팔고 나서 뭐 AS를 해준다거나 고객 만족 뭐 CS를 한다거나 굉장히 제조에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가 소홀할 경우에는 내가 만든 물건이 잘 안 팔리죠. 예. 그리고 반대로 내가 무슨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런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물건을 더 잘 만들고 잘 팝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심지어 뭐 굿즈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서비스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굿즈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서비스를 하지만 제조업에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쪽에 늘 귀를 여셔야 되고요. 내가 제조를 하고 있어도 서비스 쪽 파트에 무언가가 더 추가되고 내 제 물건이 더 잘 팔리기 위해선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조업이야, 나는 서비스업이야,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뭐 한움만 파야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넣어두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대표님들이 뭔가를 만들 때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과 호응이라고 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링의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호응입니다. 호응. 아까 말했죠.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무언가를 만들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비즈니스가 처음에 짜잔하고 세상에 나올 때 완벽해질 수가 없죠. 이건 뭐냐면 고객의 반응을 살피고 그것에 호응하면서 하나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반응과 그 반응에 따른 호응을 통해서 완벽해진다라는 관점을 가지시고 비즈니스를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비즈니스 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완벽한 걸 세상에 내놔야지 라고 하는 순간 세상에 빛도 못 보고 사라지는 제품과 서비스가 돼버리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내놓고 빨리 고객의 반응을 보고 그것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호응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링에는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규모, 기회. 여러분들 뭐 내가 만들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규모가 뭐 대한민국만 따져도 뭐 몇백억이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10%, 20%만 해도 뭐 100억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 이런 식의 비즈니스 접근은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에서는 어떠한 것도 그 다음 액션으로 뭔가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200억인데 거기서 10억, 20억을 10%인 20억을 내가 매출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잘 돌아가지 않고 그냥 단순히 숫자 노름으로 끝날 확률이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라는 측면, 내가 지금 현재 10명을 이렇게 해서 모았고 그 10명에게 내가 어떻게 어프로치 다가가서 그들에게 어떤 물건을 팔고 그들에게 반응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10명에서 20명으로, 20명에서 100명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특정한 어떤 시장에서 기회가 있는 걸 발견을 했고 그 시장에서 먼저 아까 말했지 제로 투 원,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시장에서만큼은 내가 1등이 되고 그 1등한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옆 동네 뭐 아니면 그 옆에 그러니까 뭐 10대에서 1등을 했으면 또 10대를 넘어서 20대 아니면 서울에서 1등을 했거나 아니면 양천구에서 1등을 했으면 영등포구로 뭐 이런 식의 이제 기회를 점점 늘려나가는 식의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 굉장히 큰 뭐 전 세계 글로벌 비즈니스는 얼마고 국내 비즈니스는 얼마고 거기에서 몇 프로를 잡는다 뭐 이런 식의 규모 위주의 비즈니스보다는 기회. 내가 어느 시장에서 기회가 있고 그 시장에서 내가 1등을 한 다음에 그 옆에로 해서 기회를 늘려나가야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유식한 말로 이걸 뭐 탑 다운, 큰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바텀 업.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 이런 방식이
기회를 하는 방식이 되게 저는 이건 뭐 꼭이요. 뭐 이게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한 7, 8년 스타트업과 이런 작은 기업들을 멘토링하면서 본 거는 이런 기회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보통 이렇게 해내야 하는 일보다는 할 수 있는 일 위주로 많이들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비즈니스 모델에는 내가 가능한 일이 아닌 해내야 하는 일 쪽으로 꼭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세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만 그 중심은 고객에 달려있다.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관점을 바꾸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제가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링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큰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제가 오늘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다 기억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배우셨으면 그리고 그걸 명심하셨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인연을 가지고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0분 동안 제 수업을 잘 경청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